저는 일단은 양봉을 놓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해갖고 이제 추세가 나오고 눌림을 잡느냐, 아니면 추세가 나오기 전에 잡고 추세를 따먹느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저는 전자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좀 많이 나왔던 것들, 상승을 많이 했던 것들, 재료가 있는 것들, 거래 대금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커트해 나가면서 종목을 추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정도의 양봉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커트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좀 세팅을 하는 창이 있어요. 키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상승률로 해가지고 쭉 보면은 15%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없잖아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막 그렇게 좋지 못했던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면 이제 종목들을 뽑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딱 보는 겁니다. 일단 25% 올라갔던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는데, 일단 일봉상의 위치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거래대금도 9천억이 터졌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일단 선정을 해놓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빼놓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얘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고 3,100억이 터졌으니까 얘도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빼놓죠. 얘는 여기 라인 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 말뜻이 뭐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양봉은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해갖고 여기에서 나올 때 저항받고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목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형성되었던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3,2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양봉으로서 오늘 통과하는 부분이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일 뽑습니다. 이거를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 어설픈 자리에서 꽉 차 있는,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종목을 뽑진 않아요. 그리고 IM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올라가죠. 그래서 얘도 일단은 딱 이렇게 올려놓죠. 그 다음에 대성하이텍도 뭐 엄밀히 보면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겠지만 여기 라인은 아직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도 종목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 이상의 종목들을 보는데, 얘는 이제 13%니까 얘는 이제 선정을 안 하겠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해서 선정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 나오는 12%짜리 양봉, 이런 것들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선정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양봉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같은 것도 보면은 역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얘도 차트상으로는 별로다. 포스코엠텍도 갇혀있고, 에코 얘도 갇혀있고, 딱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는 종목이 딱 5개 정도가 일단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이제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하는 거죠. 금양은 9천억이니까 오케이, 얘도 3천억이니까 오케이, 얘도 3천억이니까 오케이. 근데 IM은 150억? 이걸로는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좀 미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리가 이쁘긴 하지만 얘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패스. 그 다음에 우수 AMS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한 4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설픈 거래의 대금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트상으로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메모장에 보시면은 얘가 왜 올라갔는지 이런 재료들을 싹 설정해 놓은 게 있죠. 딱 보시면 금양, 한농, 화성, 대보 다 전기차라든지 2차 배터리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에코프로 형제들을 비롯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아니면은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나름 그래도 뭐 강하게 움직였다 라는 그런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수소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섹터 정도를 딱 알고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었나,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 종목이 이제 딱 차트상으로, 그 다음에 거래대금상으로, 그 다음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섹터상으로는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로 해야 될 것들은 금양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버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종합 시황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놓고 보면은 오늘 얘가 움직였었던 이유가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보는 거죠. 뭐 특징 상한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유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2차전지 리튬 테마가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양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두 번째, 한농 화성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일본에 뭐 전고체 배터리 양산 추진 소식이 있다. 그래서 2차 배터리 움직였다. 역시 얘도 이유가 있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대보 마그네틱스는 얘도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우수 AMS가 얘가 왜 움직였는가 라는 것들을 쫙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뉴스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를 딱 들어가서 쭉 보면은 특별하게 무슨 계약권이 있다, 아니면 뭔가를 한다 라고 해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아직은 여기 HTS 상에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빼버립니다. 왜? 움직임이 좋고 거래대금도 뭐 나쁘진 않고 차트상으로도 좋지만은 상승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은 좀 빼버린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금양은 리튬이고요, 한농화성은 전고체고요, 대보 마그네틱은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 배터리이기는 하지만 세분화되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 세 종목은 내일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양봉의 크기를 볼 때 전고점을 돌파해서 위에 매물대가 비어 있느냐, 아니면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위에 매물대가 있는 상태로 양봉이 나왔느냐, 그거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거래대금 없이 깨작깨작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거래대금이 더 많은 것을 보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오늘 상승했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냐. 예를 들어 갖고 이 전고체라는 부분 또는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이 우후죽순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 뜬금없이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그룹들이 얘 혼자 올라간 거예요.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 왜 올라갔지? 라는 부분.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뭘 보느냐?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 거냐? 섹터별 재료가 나온 거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수 AMS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료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끝자락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끝자락에 우수 AMS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전기차를 볼 때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양봉도 20%가 넘게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장을 공략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종목을 3개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뭐냐, 일봉상의 위치예요.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뻐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와, 과하게 올라갔죠. 3,000원에서 6만원 20배가 올라갔어요, 대충. 근데 이 꼭대기에서 이런 양봉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은 양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고 보면은 금양은 우리가 지금 이 꼭대기 자리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을 해갖고 금양도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여기 라인 구간에서 첫 번째 슈팅 조정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도 깔끔하게 돌파를 해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0,000원에서 지금 20,000원까지 한 1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주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올라왔던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농화성은 하나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도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는데 여기 라인은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만약에 2차 전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살짝 걸리는 거죠.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올라갔다가 이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이거 쌍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라인은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죠. 요 라인은 돌파를 했는데 요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인다. 얘가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때 다시 도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차트상으로는 요 라인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도 리스크 차원에서 정리한다 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쭉 돌려봤는데 결국은 매매할 수 있는 양봉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게 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한농화성을 이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양봉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서 커트를 해서 잡아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는 뭐 저항가 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일같이 일단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양봉의 크기가 좀 적었죠. 요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은 양봉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럼 또 그 양봉들에서 커트해 나가면서 뭐 괜찮은 종목들 하나씩 찾고,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또 여러 개를 여기다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내일 아침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그거를 보면서 좀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보면은요, 특정 일자 상한가라든지 하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좋았던 제가 언제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 페이지가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종목이 좀 많이 보이는 거고, 좀 안 좋은 날에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16일 날인데 보시면 15% 이상 올라가는 게 딱 5개밖에 없거든요.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15% 정도의 상승 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차트상으로 이쁘고 재료가 있고 일봉상으로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7일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넘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런 날은 아무래도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이만큼 끌어올렸던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매수를 했을 땐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가 재료겠죠. 뉴스겠죠. 그 뉴스를 뭐 여기저기서 다 찾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 키움이면 뭐 영웅문 이런 데겠죠. 거기에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붙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일봉상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하나하나 커트해 나가다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들 또는 내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뭐 몇 개는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안 하면 된다. 굳이 무리해서 내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일 할 종목이 없으니까 얘를 들어간다? 제 경험상으로 그런 종목들이 사단이 나더라고요. 꼭 물리거나. 그래서 없으면은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느긋하게 종목 선정을 하나하나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